예, 아무래도 저쪽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기가 주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류가 우리가 주류입니다. 저기는 비주류야, 비주류. 어떻게 비주류가 와서 주류한테 소리를 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1월 18일 날 1월 18일 국본 주간 정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만국적인 5.18 세력의 위법과 강도 행위로 2년 전인 2023년 1월 16일 엄동설안의 차가운 겨울에 영호의 몸이 되셨던 지만원 박사께서 옥고 2년을 마치시고 지난 1월 15일 만기 출소하셨습니다. 환영식 기자회견은 저희 국본에서 기획하였으며 국본 김광진 대표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18 폭동에 북한군의 개입 이유는 2012년 대법원이 무죄를 내렸으며 2020년 서울 남부지검도 북한군 학설로 분류해 지만원 박사를 불기소하였습니다. 더구나 2023년 선거 당시 5.18 진상조사위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 대법관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월권하여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고 판결하고 지만원 박사에게 2년형을 씌웠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2012년의 판결을 뒤집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유린한 것입니다. 또한 5.18 작전을 북한이 수행했다는 결정적 증거 42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모든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확정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려면 제출된 42개 결정적 증거 모두를 무력화시켜야만 하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러한 당연한 법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법과 강도 행위였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모범수로서 여러 차례 가석방 대상이었으나 5.18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윤석열 한동훈 법무부가 거부하였습니다. 지만원 박사께서는 옥중에서 5권의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중 다큐소설 전두환, 일본의 의미, 다큐소설 여로 이 3권은 옥중에서 발행하였으며 나를 위한 위로곡과 5.18 연구의 마침표는 곧바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지만원 박사의 출소를 환영하면서 우리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태극기혁명 국민의동본부를 비롯한 자유대한민국 애국 재단체는 자유대한민국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공산혁명을 도모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내란 관련 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전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일심 동체로 단결하고 단합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적화 공산혁명을 저지하는 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1270명, 1월 4일 416명, 1월 11일 1107명, 1월 17일 기준 온라인 서명 160명, 1월 11일 경남 진주에서 356명, 합계 3,309명. 따라서 1차 고발은 3,309명에다가 오늘
서명하신 분들을 합산해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월 22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하는 우리 이 국민 고발단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바쁘시다 하더라도 모두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선거, 사법, 정치, 언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소추, 또 그 전에 비상계엄령 12월 3일날 비상계엄령 이후 12월 4일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왔는지 무소불위의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수처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문란시켰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4일서부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2024년 12월 14일 그 사이에 누가 경찰을 지휘했으며 누가 공수처를 누가 검찰을 지휘했는지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휘한 자가 내란범이고 이 지휘한 자를 반드시 잡아넣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월 20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합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려면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의식과 공감대, 그리고 이 서명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산혁명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현재 경찰이 우리 편입니까? 공수처가 우리 편입니까? 경찰이 우리 편입니까?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국가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모두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종북 좌익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국민들이 함께 투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나와서 태극기만 나가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이젠 더 이상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산하 10일 탈의처럼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가두리 치다가 결국 다음 대선 이재명과 김문수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김문수를 찍어야 되느냐? 이러한 불상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국내 정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저께 야밤에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은요 수사 대상으로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부금 사건, 무기동원 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이게 등으로 이 바로 특검법은 내용인데요. 애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은 이 수사당에서 빠졌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 인지 사건 이 항목을 통해서 이제 저들은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바로 그 국회를 적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이들은 갈 것입니다. 인지사건, 별도 인지사건. 내가 저 사람은 잡아둬야 돼. 그럼 다 잡는 겁니다. 내가 인지했다. 잡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것은요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 별건 수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대한민국을 파괴할 것입니다. 수사기간은 100일입니다. 100일 동안 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밀 모든 것을 압수해서 이들은 북한으로 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 25명, 파견공무원 50명, 특별수사관 50명. 이제 이들은요 군사상, 공무상, 업무상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을 모두 다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이들은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바로 이제 대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대선 기간 내내 바로 그 기간이 특검입니다. 특검 기간 내내 저들은 구판을 벌일 것입니다. 언론을 동원해서 구판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들었다 들쑤시게 할 것입니다. 뻔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이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들도 차악이라고 차선택이라 하면서 내란 특검법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민의힘은요 이재명을 만나자마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개헌을 제기했습니다. 개헌을. 그리고 이들은 이재명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했고요. 이들은 현재 비상계엄령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수요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것도 불법입니다. 공수처는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만 영장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저들은 대통령을 체포했고 더 나아가서 55 경비단 바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들은 지들이 찍어가지고 바로 대통령을 체포한 거죠. 어떻게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이들은 대한민국을 촉발시키는 공산 세력입니다. 이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저들의 공산혁명을 저지해야 됩니다. 공산혁명을 저지해서는 태극기만 흔들어서는 안 돼요. 모두 다 정신부장이 됩니다. 그 정신부장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해서 싸워야 됩니다. 자, 나훈아, 우리 국민가수 나훈아 잘 아시죠? 정말 모자랄 게 없고 정말 나름대로 없을 게 없는 정말 최고의 대한민국 가수입니다. 이 나훈아 이분이 무슨 말 하신지 잘 아시죠? 왼쪽 너는 잘하냐? 사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인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왼쪽 너는 잘했냐? 정말 이 한마디가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한 연예인도 저렇게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모든 혜택을 받았다는 자들 많죠? 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회주의인 속성으로 전부 다 숨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나가야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군, 장성, 장군 출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가 모두 나와야 됩니다. 우리 나오나 이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8년 전과 현재 8년 참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닙니다. 바로 체제정복과 헌정 파괴입니다. 이 체제정복과 헌정 파괴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또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의미를 간과했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상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만큼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모으자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선거 때만 되면 가서 1번만 찍었습니다. 무조건 1번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1번만 찍는 사이 바로 그 1번은 북한 종북 좌익세력에 의해서 장악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폰을 켜보고 국민의힘 강령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을 보세요. 강령이 똑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정신을 개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생일인 건국절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도 없어요. 이 정당이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1번만 찍을 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체제를 지켜야 할 정당은 저들에게 다 먹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12.3 계엄령을 통해서 완전히 대한민국 국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국회에다가 청문회 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조롱하고 망치를 주고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다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이 정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명예를 먹고 사는 겁니다. 국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국회 총론수장에서 여러분들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명령에 의해서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공산 세력입니다. 빨리 가세요. 네. 주둥이 올리지 말고 빨리 가. 자, 다음 우리 저 김광진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대표님 어디신가요? 아, 올라오시죠. 예, 대표님 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예, 분과 한번 틀고 우리 김광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